러시아 연료 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상황이 점점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연료 부족 사태가 러시아의 83개 지역 거의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 지역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이제 너무나 거대해져서 러시아 전역에서 폭력 사태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연료가 부족하지만 이동식 화장실 업체들은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CNN은 7월 6일자 기사에서 러시아 전역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83개 지역 거의 모두가 현재 휘발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나 최소한 연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공격 때문입니다. 이 정유시설들은 원유를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다양한 연료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대상으로 11차례 장거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드론은 러시아 내부 2000km까지 침투해 연료를 불태우고 핵심 정제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한 달은 1년간 이어진 공격의 연장선이며 이제 러시아는 그 고통을 실감합니다. 정유시설 공격과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수백 대의 연료 트럭을 파괴하는 물류 봉쇄 전전으로 인해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연료 부족 사태는 이제 러시아 전역에 위기로 번졌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과 긴급 서비스 인력을 제외한 모두에게 연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11개 모든 시간대에 걸쳐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의존하는 단 한 가지의 부족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의 엄청난 규모는 러시아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러시아 사람들이 주유를 못하는 것 이상의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NN의 결론은 지역 시장들과 주지사들이 발표한 성명과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50여 지역이 공식적으로 연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CNN은 어떻게 해서 거의 83개라는 숫자에 도달한 걸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연료 부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주지사들만 모든 걸 비밀로 하려 합니다. 정말 러시아답군요. 줄이 길어지고 위기가 커져도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거죠. 러시아는 완전히 바닥난 상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타라토가 재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7월 초에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 정제 능력의 42%가 마비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2025년 8월 이후 13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매체는 전했으며 이러한 손실은 정유소에서 연료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연료 제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CEPA-는 러시아에 대해 약간 더 나은 전망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좋은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CEPA는 러시아 정제 능력이 예년보다 28%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매달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EP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러시아의 정제유 생산량은 약 52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4월에는 그 수치가 13% 감소해 한 달 동안 70만 배럴이 줄었습니다. SIPA는 러시아 정유소가 수요만큼 연료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는 러시아가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하루에 11만 톤의 휘발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정점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그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5천 톤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2만 5천 톤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러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 위기를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푸틴은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6월 말쯤 주유소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러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정유소가 불타는 모습을 목격하자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이 분명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운전자들과 기업 모두에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불행하게도 아직도 주유소에 줄이 이어지고 있고 원하는 등급의 휘발유를 찾는 것도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크림반도에 며칠분 공급만 남았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인정이 당연합니다. 지도자는 문제에 맞서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국민들을 어둠 속에 두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러시아에서는 크렘린궁의 최고 권력자가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연료 부족 사태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완전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2025년에도 러시아에서 연료 위기가 있지 않았나요? 러시아는 예전엔 위기를 극복했는데 2026년 사태는 왜 더 심각한가요? 2026년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 것 자체가 러시아의 큰 문제입니다. 2025년의 일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 국민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전략입니다. 사람 대신 연료를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푸틴식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이 2025년 위기를 초래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신호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호자? 차라리 무능한 실패자지. 하지만 2025년 연료 부족 사태와 2026년에 일어난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가 지적했듯이 2025년의 연료 부족은 2026년과 비슷했지만 훨씬 덜 심각했습니다. 그 위기는 러시아 83개 지역 중 최소 57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상대하는 러시아 방공망의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러시아의 방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위기가 러시아 지도자의 부풀려진 자존심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 사례가 된 이유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우크라이나의 접근 방식의 규모와 지속성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난해보다 오래 강화돼 지금까지 없던 수준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밋 이탈리아는 케플러에서 정제 공급 및 모델링, 수석 분석가로 그 차이점을 CNN에 밝혔으며 러시아가 손상된 정유 설비를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러시아는 다음 드론이 도착하기 전에 손상된 장비를 복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매번의 공격이 이전 공격의 성공에 더해지는 누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며칠 만에 고칠 수 있었던 장비도 때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계획대로 진행대로 피니시 있습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가 그렇지 않았다면 전쟁에 썼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공격과 연료 부족으로 러시아 국민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료 구매에 대한 모든 제한이나 금지는 러시아 국민 전체의 옆구리에 찔러 넣는 바늘과도 같습니다. 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도 커집니다. 최대 18시간 동안 연료를 기다리며 앉아있다가 탱크를 가득 채울 만큼도 받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화약고와 같습니다. 그 화약고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폭력 사태는 이미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내놓는 해결책들은 하나같이 영 별로인데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똥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러시아 주유소에서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했지만 이보다 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유소에서 가한 압박을 민간인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싸움과 언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두자는 이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보도했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블라디미르 바토예프라는 남성이 주유소에 차를 몰고 와서 줄 맨 앞에 끼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던 경찰관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총이 꺼내졌습니다. 바토예프는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두 주민 사이의 난투극이 거의 치명적인 상황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한 주민이 빈 주유기에 차를 세우자 다른 주민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아르투시 무라디에프는 첫 번째 운전자가 권총을 꺼낼 때까지 언쟁을 계속했습니다. 지지스느려고 무라디에프는 자신의 택시로 가서 칼을 집어들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운전자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유사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프스크에서는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목사리에서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새치기를 한 뒤 얼굴에 페퍼 스프레이를 맞았고 한 여성은 언쟁 끝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타타르스탄에서는 바슈코르토스탄과의 경계 근처 주유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좌절과 분노의 폭발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는 말다툼이 벌어지고 폭력이 발생하는 영상들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줄에서 한 여성이 꺼져, 네 얼굴 박살낼 거야 라고 고함쳤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서로 공격하게 된 건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전략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친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료를 찾아 며칠씩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연료가 남아있는 주유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임시 앱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 앱을 사용해서 연료가 있는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수십 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착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선 끝에 겨우 주유기 앞에 섰는데 연료가 이미 다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는 돈만큼이나 푸틴을 걱정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경찰 국가에서는 보통 국민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문제는 쉽게 잠재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참신합니다. 일부 해결책은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 연료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종류의 조치들입니다. SIPA는 러시아가 이미 자국 운전자들에게 저급 연료를 판매하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그해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취해졌던 조치입니다. 정유소들은 이제 유로3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위 등급인 유로5 라벨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저급 연료는 이전에 허용된 수준보다 15배나 더 높은 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의 황 함량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이산화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엔진을 마모시키며 산성비를 유발하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겨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망가뜨리게 하고 숲과 수자원을 파괴하는 산성비로 고통받을 가능성까지 높이는 거죠. 다른 해결책들은 러시아산 연료를 최대한 국내에 남기도록 설계됐습니다. 휘발유 수출은 적어도 7월 말까지 금지되었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불타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휘발유 생산이 늘지 않으면 금지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군용과 민간 항공 모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항공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크렘린은 디젤 수출 금지도 검토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주요 연료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상충 관계입니다. 수출 금지는 연료를 러시아에 남겨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산자들이 해외 판매를 못하고 러시아가 수출 불가로 수십억 달러 세수 손실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절박할 때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절박해지면 항상 한 가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6월 30일 기사에서 프라우다는 러시아 연료 가격이 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때때로 사람들은 주유소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이 연료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크렘린은 러시아의 주요 통계기관인 로스스타트가 휘발유와 디젤 소비자 가격에 대한 정기적인 공지를 발표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공지에는 연료의 등급, 지역, 그리고 280개 도시 1,800개 주유소별로 세분화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렘린이 공급이 더 이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연료 가격에 명백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둥지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고 싸움에 휘말리며 집에 돌아갈 연료를 살 루블조차 없다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련의 영광을 러시아에 되찾으려 했다면 그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가 연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논리적인 해결책들은 이미 시행되었고 거짓말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기이한 해결책뿐이며 영상 초반에 이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연료 위기로 이동식 화장실 판매업자들이 큰돈 번다고 말씀드렸죠?
흥미로운 치크 게시물이 러시아인들이 연료 대기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케르치, 크림반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도로 옆 제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케르치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가에는 오줌과 똥이 가득하다고 X 게시글이 떠들어댑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언론도 반응을 보였는데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진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료를 기다리며 최대 18시간씩 줄을 서 있다면 길가에 오줌과 똥을 싸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폭력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던 이르쿠츠크에서 현지 시장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주유소와 길가에 설치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체들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 줄서기 문제 해결책이 러시아 다른 지역에도 퍼질 것으로 보여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이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결책이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크렘린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냥 참으라는 상징일 뿐입니다. 연료 생산국이 연료 부족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와 연료 트럭에 대한 공격의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이 영향은 러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연료 위기를 심화시켜 푸틴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공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을 죽이지는 않으면서도 고통을 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푸틴이 더 걱정하는 건 주유소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경이 곤두서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푸틴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푸틴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봉기의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지도력에 불만족함을 보여줍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인 중 27%만 자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 중 약 4분의 3이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푸틴이 만든 재정적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7월 3일 푸틴의 직무 지지율이 70.4%에서 66.9%로 하락했고 푸틴의 대통령직 수행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비율은 21.3%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원할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VTS-IOM에서 나온 것으로 푸틴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최대한 조작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이나 창문에서 떨어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이 분노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러시아 대중의 진짜 감정을 보여줍니다. 연료 위기는 이 불만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푸틴의 최근 대응은 러시아 제조업체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을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이 공격이 어디에서 우리 인프라를 타격하든 전선의 전투 상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그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잘 싸우지 못하는 건 푸틴의 무능한 리더십 때문이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제재로 인해 짓눌린 나라에서 그리고 UK의 뉴스에 따르면 방위산업이 생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에서 푸틴이 어떻게든 더 많은 방공망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우크라이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 2025년 러시아의 방공망 강화에도 정유시설을 타격했고 2026년에는 더 강하게 타격하고 올해가 갈수록 더욱 거세게 타격할 것입니다. 줄이 길어지고 폭력이 확산되며 분노가 커질 것입니다. 푸틴은 결국 자신의 큰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이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될 태세입니다. 강자도 이렇게 몰락하는군요. 푸틴을 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건 연료 위기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 지도자는 자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를 더 나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답은 RV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러시아 내부 붕괴에 대한 저희의 더 많은 분석 영상을 우크라이나에서 모두 확인하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